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고 또 뭐랄까 좀 짜릿한 그런 지적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어쩌면 가장 심오한 부분일 수 있는 제3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3부 정말 중요하죠. 네. 이 3부가 차라투스트라가 다시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통찰을 얻고 마침내 삶 전체를 긍정하게 되는 뭐랄까 클라이맥스 같은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니체 사상이 아주 응축되어 폭발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상징적인 표현도 많아서요. 혼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길을 잃기가 좀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비유도 많고 갑자기 막 격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안내자가 되어서 이 3부의 핵심, 그 정수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딱 나눠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볼까요? 첫째는요, 영원회귀라는 그 충격적인 비전,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영원의 기. 네. 둘째는 작아진 현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것들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 이것도 아주 날카롭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낡은 가치는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면서 이 삶 전체를 사랑하는 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주제별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랑 그 의미를 좀 파헤쳐보면서 니체가 던지는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영원회귀라는 충격적인 비전과 그 무게를 감당하는 법. 3부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 차라투스트라가 외로운 길을 걷다가 환영과 수수께끼, 이걸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The Vision and the Enigma. 특히 그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 난쟁이. 그리고 그 문, 게이트웨이의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문이 영원한 과거랑 영원한 미래가 딱 만나는 찰나, 바로 순간을 상징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 철학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논쟁적인 개념, 영원회귀가 등장합니다. Eternal recurrence죠.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 난쟁이가 속삭이잖아요. 모든 것은 영원히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구른다. 근데 이게 그냥 시간이 반복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모든 기쁨, 고통, 심지어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까지도 과거에 이미 무한히 반복되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약간 숨이 턱 막히는데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내가 막 후회하는 순간이나 끔찍했던 고통까지 영원히 반복된다고요? 그렇죠. 와, 이건 거의 뭐 저주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죠? 운명 앞에서 그냥 주저앉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겁니다.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어지는 환영, 그 목동과 뱀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목동목에 뱀이 들어가는? 네, 목동의 목구멍에 검은 뱀이 들어가서 막 숨 막히게 할 때 차라투스트라가 절규하잖아요. 물어뜯어라, 머리를 물어뜯어라 하고. 네네. 그래서 목동이 용기를 딱 내서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 버리니까 그 순간 더 이상 고통받는 목동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존재, 환하게 웃는 자가 되죠. 웃는 자. 네, 여기서 뱀은 뭘까요? 바로 그 영원회귀라는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구역질난 운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의지로 그 운명의 핵심, 머리를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깨부수어야 한다. 물어뜯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견디는 걸 넘어서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깨부셔야 한다. 그렇죠. 그 운명 자체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웃으면서 긍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회귀 사상의 핵심 중 하나예요. 단순히 반복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반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원하게 만드는 삶의 태도. 운명을 물어뜯고 웃는 자가 되라. 와, 정말 강렬하네요. 이런 깊은 사색 속에서 차라투스트라의 고독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전과는 좀 다른 종류의 고독 같아요. 맞아요.
그 원치 않는 행복이나 해 뜨기 전 같은 장들을 보면 혼자서 하늘이랑 막 교감하면서 존재의 충만함, 순수함 이런 걸 느껴요. 네, 그렇죠. 오, 내 위에 하늘이여, 순수하고 깊은 하늘이여, 빛의 심연이여 이런 구절 보면 거의 황홀경에 가깝죠. 맞아요. 마치 이 모든 걸 끌어안고 yes 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그의 고독은 더 이상 인간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마주하는 아주 적극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하늘의 순수함, 깊이를 보면서 모든 걸 막 뒤섞고 더럽히는 구름 같은 세상의 혼란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긍정하는 존재, 사상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영원 회귀를 긍정하기 위한 첫걸음이군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사소한 감정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절망스러울까요? 아니면 매 순간을 더욱 치열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이 설까요? 니체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작아진 현대인과 그들을 짓누르는 것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차르투스트라가 다시 인간 세상, 특히 그가 좀 경멸하는 도시로 시선을 돌리면서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죠. 네, 난쟁이로 만드는 덕. 이 장에서 현대인들의 그 소소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삶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새로 지은 작고 예쁜 집들을 보면서 막 외치잖아요. 진실로 어떤 위대한 영혼도 이것들을 자신의 상징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위대함을 향한 열망,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자기 극복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저 작은 덕에 만족한다는 거죠. 겸손, 순응, 적당함 같은 거요. 아, 작은 덕. 네. 우리는 우리의 의자를 중간에 놓는다. 이 말이 딱 그거죠. 위험이나 극단을 피하고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중간지대, 거기에 머무르려는 태도를 꼬집는 거예요. 영웅도 성인도 아니고 그냥 선량한 사람, 거기에 만족하는 모습. 그런 안주하려는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거, 혹은 뭐랄까 강요하는 것이 바로 중력의 영, the spirit of gravity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개념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중력의 영. 이건 우리를 아래로 질질 끌어내리는 모든 걸 상징해요. 낡은 도덕률, 사회적인 관습, 죄책감,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삶은 무거운 짐이다 라는 생각, 그 자체요. 아, 삶은 짐이다라는 생각 자체도 중력의 영이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짐들을 막 지고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차라토스트라는 이 중력의 영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적, arch enemy라고 딱 선언하면서 이걸 극복해야만 비로소 가벼워지고 춤출 수 있다, 날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 극복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병적인 나르시시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긍정하고 실현하려는 아주 건강한 의지를 의미하는 거죠. 중력의 영이라. 듣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든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일함,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요. 네, 그렇죠. 근데요, 이 모든 중력을 다 벗어던지면 그야말로 아무런 기준 없이 붕 뜨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떤 가치도 없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상태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가벼움은 결코 허무주의적인 방종이랑은 달라요. 낡은 가치라는 중력을 벗어나는 건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아, 전제 조건? 네. 그러니까 땅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는 건 허공으로 사라지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춤추고 비상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영을 극복하는 건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 즉 새로운 가치 창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파괴는 창조를 위한 준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차라투스트라가 한때 자기를 따르다가 결국 다시 옛 신앙이나 편안함으로 돌아가 버린 그 배교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이유도 좀 이해가 가네요. 맞아요. 그들은 중력의 영을 이겨낼 용기가 부족했던 거죠.
그들은 뭐 경건해졌다고 말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그게 용기 부족이고 자기 기만이다. 심장이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꿰뚫어 보죠. 그리고 또 지나가 버림에 대하여 여기서 도시의 소란스러움이나 대중 속에서 위대한 사상이 어떻게 막 싸구려로 변질되는지 한탄하는 모습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도시의 시장터 역시 진정한 가치 창조보다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 군중 심리, 값싼 평판 이런 것만 판치는 곳으로 묘사되니까요.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고독 속으로, 창조적인 침묵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예, 이게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어쩐지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겹쳐 보이는 부분이 참 많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작은 덕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중력의 영에 짓눌려서 자기만의 날갯짓을 좀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낡은 가치를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며 삶 전체를 사랑하는 길. 앞선 비판을 넘어서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선언하고 삶을 긍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세 가지 악, The Three Evil Things 장부터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그는 전통적으로 악으로 치부되던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재평가합니다. 바로 쾌락, 권력력, 그리고 이기심이죠. 이건 정말 도발적인 시도죠. 니체는 이 세 가지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생명력의 표현인데 이게 억압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고 주장을 해요. 원래는 악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쾌락. 육체를 막 경멸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악이지만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순수하고 충만한 기쁨, 정원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력도 마찬가지고요. 노예적인 인간한테는 남을 지배하려는 삐뚤어진 욕망이지만 자유로운 인간에게는 자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창조적인 힘, 휘두르는 채찍이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이기심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보통 이기심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건강하고 신성한 이기심이랑 병든 이기심을 딱 구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빼앗으려고만 하는 그런 가난하고 병든 이기심은 경멸해요. 하지만 임신한 영혼의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 안에 풍요로운 가치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이기심은 축복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신한 영혼의 이기심? 네, 이런 이기심은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가꾸고 발전시켜서 결국 그 풍요로움이 넘쳐 흘러서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bestowing love.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가꿀 수 있어야 진짜 베풀 수도 있다는 통찰이에요. 자기 쌤이 말라있으면 남한테 줄 물도 없는 거니까요. 와, 이기심이 베푸는 사랑의 원천이 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렇게 기존의 가치를 뒤엎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는 의지는 낡고 새로운 서판, Old and New Tables 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장은 정말 무슨 선언문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총 30개의 짧은 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그냥 번갯불 같은 아포리즘들이 막 쏟아져요. 맞아요. 네 이웃을 고려하지 말라라든지. 네, 스스로 명령할 수 없는 자는 복종해야 한다. 가장 나쁜 악도 최상의 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등등 기존의 도적 상식을 그냥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장들이 가득하죠. 읽다 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예요. 네 이웃을 고려하지 말라 같은 말은 얼핏 들으면 너무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웃은 단순히 옆집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내가 동정해야 하는 대상, 그러니까 나의 독립적인 가치 창조를 방해하는 그런 나약한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관계를 말하는 거군요. 네. 니체는 연민이나 동정에 기반한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약화시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은 타인의 시선이나 값싼 동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가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집중하라는 외침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맺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장 전체의 핵심은 결국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낡은 서판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새겨넣어서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 즉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위버맨시.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험난해 보이긴 합니다. 차라투스트라 자신도
회복기 환자 장애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구역질을 느끼잖아요. 디스커스트. 특히 영혼회귀 속에서 저 작은 인간들이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생각에 아주 끔찍한 메스꺼움을 느끼죠. 네, 그 구역질은 영원의기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아요. 그는 이 구역질마저도 극복해야 했던 거죠. 그때 그의 곁을 지키는 동물들, 가장 자부심 강한 독수리랑 가장 영리한 뱀이 영원의기의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아, 동물들이. 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이게 바로 존재의 법칙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것, 심지어 그 작은 인간의 영원한 회귀까지도 끌어안고 긍정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긍정의 외침, 그게 바로 제3부의 마지막 장, 7개의 봉인 혹은 예와 아멘의 노래라고도 하죠. 여기서 빵 터져 나오죠. 이건 정말 장엄한 찬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7개의 봉인을 하나씩 열면서 그는 자신이 왜 영원을 갈망하는지, 왜 이 운명적인 반복, 즉 반지 중의 반지인 회귀의 결혼 반지를 사랑하는지를 노래하는 거죠. 회귀의 결혼 반지? 네, 자신의 모든 것, 분노와 경멸, 창조와 파괴, 기쁨과 고통, 심지어 자신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예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 운명의, 즉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긍정하는 태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어떻게 내가 영혼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지 중에 반지인 회귀의 결혼 반지를. 야, 이 구절에 그의 모든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 그게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경지라니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깨뜨리고 싶은 낡은 서파는 무엇이고 또 그 위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새기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부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는 그 거대한 비전, 영원 회귀와 그 운명을 마주하는 법, 또 현대인의 나약함과 그것을 짓누르는 중력의 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가치를 부수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삶 전체를 사랑하게 되는 아모르 파티의 경지까지. 정말 밀도 높은 여정이었네요. 네, 제3부는 정말 니체 철학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때로는 좀 난해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삶의 의미, 가치 창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토록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도 참 드물죠. 맞아요. 영원 회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나만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투스트라의 그 고뇌와 환희를 따라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결국 목구멍을 파고드는 뱀, 즉 자신을 질식시킬 듯한 고통과 구역질마저 물어뜯고 웃는 자가 되어 삶을 찬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물어뜯고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만의 새로운 서판에 새겨 넣으시겠습니까? 깊은 질문이네요. 네, 니체가 남긴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도 흥미로운 지적 탐험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